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물리학 개론 11주차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주차 3차시 수업은 5장 화학 포텐셜과 깁스 분포에서 깁스 인자, 깁스 팩터하고 깁스 합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깁스 합에 대한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주차 2차시 화학 포텐셜과 엔트로피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심 분리기에서 입자의 농도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r 제곱 원심력에 의한 포텐셜항을 고려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은 엔트로피에 대한 입자의 수의 미분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에너지에 대한 입자수의 미분 혹은 프리 에너지에 대한 입자수의 미분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입자수 n을 포함한 연력학적 항등식은 du는 tds-pdv 플러스 μdn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가장 좀 더 일반적인 입자수를 포함한 연력학적 항등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주차 3차시 깁스 인자와 깁스 합 시간에서는 깁스 팩터, 깁스 인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grand partition function, 대분배 함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입자수의 평균값을 대분배 함수, grand partition function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3장에서 온도가 T의 열원과 열 접촉해 있는 개가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온도 T의 열원과 열 접촉해 있을 때 이 개가 에너지가 E1에 있을 확률과 에너지가 E2에 있을 확률의 비는 우리가 볼츠만 인자를 써서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에너지가 E2에 있을 확률과 E1에 있을 확률의 비는 이 볼츠만 인자의 레이시오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볼츠만 인자는 exponential minus energy over KT 이렇게 주어지고, 요 놈은 이제 KT분의 1을 베타로 나타내주면 레이시오가 exponential 베타 엡실론 2 over 베타 엡실론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온도가 T, 온도가 여기서 온도만 있었는데 온도가 T이고 케미컬 포텐셜이 뮤인 열원과 열적, 확산적으로 접촉해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에너지는 E1, 입자수가 N1에 있을 확률과 에너지가 E2, 입자수가 N2에 있을 확률의 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볼츠만 인자를 써서 우리가 그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의 비는 볼츠만 인자만 써서 계산을 해왔지만, 만약에 입자수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야 한다면 에너지가 E2, 입자수가 N2, 에너지가 E1, 입자수가 N1인 상태에 있을 확률의 비를 계산을 해야 한다면 단순히 볼츠만 인자를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인자가 볼츠만 인자를 좀 일반화한 인자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 일반화된 볼츠만 인자를 좀 입자수를 포함해서 일반화시킨 인자를 우리가 깁스라고 하는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깁스 팩터 혹은 깁스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가 있고 레저버 열원이 있는데, 이 개하고 열원이 온도가 T로 열적 확산적 접촉을 이루고 있을 때 이 개의 이 시스템의 입자수가 N, 에너지가 엡실론일 때 이 레저버의 입자수는 N0 마이너스 N, 그리고 U0 에너지는 U0 마이너스 엡실론. 그래서 전체 개와 열원으로 이루어진 구성된 시스템의 토탈 입자수, 토탈 에너지는 이제 각각 N0, U0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 이 경우에 이 개 오메가가 입자수는 N, 에너지가 엡실론 S에, ES의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건 이 열원이 입자수는 N0-N, 그리고 에너지는 U0-Epsilon
ES, 엡실론 S의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시스템의 입자수가 N2, 에너지가 E2인 상태와 입자수가 N1, 에너지가 E1인 상태에 있을 확률의 비를 계산하는 건 레저버가 여러니 입자수가 여기 N0, 여기 N0가 빠져 N0 마이너스 N2, 이게 N0가 빠졌습니다. N0 마이너스 N2. 그다음에 에너지는 U0 마이너스 E2. 그다음에 분자는 이제 입자수가 N0 마이너스 N1. 그다음에 에너지가 U0 마이너스 E1인 상태에 있을 다중도 함수의 B와 같다. 이걸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엔트로피의 정의는 입자수가 N, 그 다음에 에너지가 U의 함수로 주어지는 엔트로피 S는 KLN 다중도 함수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S는 KBLNG 다중도 함수로 주어지니까 제가 요 볼츠만 상수를 좌변으로 옮겨서 S 나누기 KB는 LNG가 되고 그놈을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로그 G의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G가 되니까 G는 익스포넨셜 S 나누기 KB, S over KB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건 이제 엔트로피도 N과 U의 함수고 다중도 함수도 N과 U의 함수라는 그 함수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확률의 비 Pn2, E2분의 Pn1, E1의 확률의 비는 이 레저버의 다중도 함수의 비니까 이 레저버 다중도 함수는 엔트로피, 익스포넨셜 엔트로피 나누기 KB로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저버의 다중도 함수는 익스포넨셜 엔트로피, 레저버의 엔트로피, 입자수가 N0-N1, 그 다음 에너지가 U0-E1 over KT인 요거인 엔트로피 나누기 KB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입자수가 N0-N2, 에너지가 U0-epsilon2인 엔트로피, 레저버의 엔트로피 나누기 볼츠만 상수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다중도 함수의 B는 익스포넨셜 엔트로피의 레이쇼로 써줄 수가 있고 익스포넨셜 A 나누기 익스포넨셜 B는 A 마이너스 B, 익스포넨셜 A 마이너스 B 지수는 우리가 이제 빼주면 되는 건 익스포넨셜의 나누기는 지수는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S의 첫 번째 분자에 있는 엔트로피 빼기 분모에 있는 엔트로피 그거에 나누기 KB는 공통인수니까 그 분자의 엔트로피 빼기 분모의 엔트로피를 제가 델타 SR 이렇게 썼습니다. 델타 S는 위에 분자의 엔트로피 빼기 분모의 엔트로피를 델타로 썼습니다. 요것도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레저버를 이렇게 다중도 함수로 시스템의 확률을 계산하는 건 이 시스템에 비해서 여러 원의 엔트로피 변화가 매우 작기 때문에 테일러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에 비해서 여러 원의 엔트로피 변화가 매우 작으므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S는 어떻게 되는 거죠? S는 S의 N0 그냥 제가 1하고 2는 이제 뺄게요. 여기 1, 2는 빼고 여기다 나중에 1, 2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N0-N 네, U0-epsilon을 우리가 테일러 전개시켜주면 원래 토탈 N0 엔트로피 N0 U0일 때 엔트로피 마이너스 요 N이 작을 때 테일러 전개를 시켜주면 마이너스 N에 DS DN0 요 놈은 이제 요 놈 마이너스 N에 대한 테일러 전개니까 N0에 대한 편미분을 취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컨스탄트하게 그리고 요 엡실론 에너지에 대한 익스펜션도 시켜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엡실론에 DS DU0 그 다음에 N0가 컨스탄트일 때 그리고 이제 하이 오더로 쭉 테일러 전개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SR의 그 분자를 보면 여기 N 자리에 N1 엡실론 자리에 엡실론 1을 넣을 수도 있고
n 자리에 n2, 그 다음에 엡실론 자리에 엡실론 2를 넣어서 델타 S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다 쓰진 않고, 그래서 델타 S는 여기가 N1과 E1일 때의 엔트로피 빼기 N이 N2하고 엡실론 2일 때 엔트로피를 빼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그게 델타 S인데 이 첫 번째 항은 N0, U0는 항상 똑같죠? 똑같으니까 N1 엡실론 1, N2일 때의 엔트로피하고 N2 엡실론 2일 때 엔트로피는 똑같으니까 이 첫 번째 항은 서로 상쇄가 캔슬이 되겠고, 이게 N1일 때의 값에서 N2일 때의 값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N2. 여기도 엡실론이 엡실론 1인 경우에서 엡실론 2인 경우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 그게 바로 요 델타 S의 개념입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델타 S는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N2의 ds dn0 at constant u0 마이너스 엡실론 1 엡실론 2의 ds du0 at constant n0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놈을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를 입자수로 미분을 해줬으니까 이 놈은 뭔가 케미컬 포텐셜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미분해주면 이 놈은 템퍼러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엔트로피를 입자수로 미분을 할 때는 U를 일정하게, 에너지를 일정하게 하고 N으로 미분할 때는 마이너스 T분의 뮤가 된다는 걸 배웠고,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미분을 할 때는 나머지를 일정하게 하고 에너지로 미분할 때는 템퍼러처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레저버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레저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 dsdn은 마이너스 t분의 뮤가 되고 dsdu는 t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는 t분의 뮤에 n1 마이너스 n2 마이너스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 그래서 요 지금 엔트로피의 미분을 템퍼러처 케미컬 t분의 뮤 마이너스 t분의 뮤, 요 놈이 마이너스 t분의 뮤, 요 놈이 t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게 바로 델타 S예요. 그래서 델타 S를 이렇게 넣게 되면 요 놈 이제 요 자리 델타 S 자리에 t분의 뮤의 n1 마이너스 n2 그다음 마이너스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 이렇게 되니까 그 놈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입자수가 n2 그 다음에 에너지가 E2일 때의 확률에 비하고 걔의 입자수가 n1 E1일 때의 확률의 비는 익스포넨셜 델타 레저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나누기 KB 그리고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뮤의 n1 마이너스 n2 마이너스의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의 오버 k 이제 t가 들어와서 kt 이렇게 됩니다.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n1 e1 그리고 n2 e2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타내주면 요게 익스포넨셜 n1 뮤 n1 마이너스 엡실론 1 오버 kt 나누기 익스포넨셜 n2 뮤 마이너스 엡실론 2 오버 kt 이렇게 되는 걸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요 익스포넨셜 인자 요 팩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 팩터는 익스포넨셜 n뮤 마이너스 엡실론 나누기 kt가 되고 요 놈을 우리가 깁스 팩터다. 요 n뮤라는 놈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볼츠만 인자잖아요. 근데 입자수 케미컬 포텐셜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요런 텀이 더 나가고 요 텀이 들어온 놈을 우리가 깁스 인자다. 볼츠만 인자가 확장된 형태죠. 그래서 이 놈이 익스포넨셜 n뮤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걸 우리가 깁스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입자수는 n, 그 다음에 에너지가 es, 이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럼 그 확률은 우리가
exponential 깁스 인자, 그러니까 이 깁스 인자 나누기 partition function 분배 함수가 되고, 이때 분배 함수는 이 깁스 인자, 이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입자수,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상태, S state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게 분배 함수입니다. 이때 보통은 우리가 입자수에 대한 썸메이션은 안 하고 모든 가능한 에너지 상태, 그리고 요 놈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걸 partition function이라고 했는데, 이제 입자수까지 고려가 돼서 입자수, 이 chemical potential까지 이제 고려가 되니까 썸메이션이 하나가 더 늘었고, 요 exponential 팩터가 우리가 볼츠만 인자에서 깁스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배 함수를 G라고 하는 약자, Grand Partition Function.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대분배 함수다, Grand Partition Function의 약자 G를 써서 일반적인 분배 함수하고 기호를 달리해서 G라고 썼고, 요렇게 주어지고, 요 입자수에 대한 썸메이션, S에 대한 썸메이션은 그냥 통틀어서 all state,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한 썸메이션을 이 깁스 인자를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썸메이션, n과 s에 대해서 썸을 해준 게 우리가 grand partition function이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놈을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서 모든 확률을 더해주면 그놈이 1이 돼야 되겠죠. 이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그게 바로 n과 s에 대해서 이 확률을 그 확률을 갖다가 다 썸메이션 해주면 그 값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 이미 썸메이션이 된 거고, 위쪽에 모든 스테이트에 썸을 해주면 두 개가 서로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1이 된다. 이게 이제 확률의 규격화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확률식과 Grand Partition Function으로부터 이무의 x라고 하는 물리량, n과 s의 함수로 주어지는 x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한 평균값은 x 곱하기 그놈을 가질 수 있는 확률, 그걸 해주면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래서 이놈을 계산해주면 확률을 넣어주면 얘는 partition function, grand partition function 분의 1,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x에 요 이제 깁스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무의 일반적인 어떠한 물리량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partition function에 대한 평균값에서 입자수까지 고려한 놈의 partition function은 grand partition function으로 바꿔줘야 되고, 볼츠만 인자는 깁스 인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x라고 하는 물리량이 그냥 입자수가 되면, 입자수는 어떻게 되죠? 입자수에 대한 평균값은 z분의 1에 n times 깁스 인자, 이렇게 해야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입자수에 대한 평균값은 grand partition function 분의 1에 n times 이 깁스 인자를 해주면 요게 n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식이 됩니다. 우리 이제 n에 대한 평균값을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제가 요거 n에 대한 평균값은 zg분의 1의 sum of all state n times 깁스 인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grand partition function을 보면, grand partition function을 제가 mu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mu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주면 partial g, partial mu는 kt분의 n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kt분의 n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되니까 kt분의 n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이때 n이라고 하는 게 이 썸메이션 안에 n을 썸메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썸메이션 바깥으로는 못 빼지만, 이 temperature는 n하고 s라고 하는 썸메이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kt는 constant니까 제가 바깥으로 뺐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되면은 뭐죠? 요 썸메이션 쪽에 있는 이 놈은, 요거는 뭐하고 같은 거죠? z 얘는 요 놈이 바로 partition function, 요 놈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n times 깁스 인자를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 썸메이션 해주면 그 놈은 kt 곱하기 grand partition function을 mu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준 거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kt 곱하기
Z분의 1에 KT 곱하기 DG, D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자의 평균값은 KT 나누기 Z분의 KT의 DG, D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Z분의 1의 DG, D뮤는 이제 로그, LNG를 뮤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 같으니까 얘는 입자수의 평균값은 KT의 ln Z grand partition function의 D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수의 평균값을 grand partition을 구하고 난 다음에 입자수의 평균값을 구하려면 이제 lng의 d뮤, kt를 해주면 된다. 혹은 이게 로그를 미분해주는 게 힘들면 요거를 g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z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대분배 함수를 보면 이 대분배 함수는 지금 n뮤-epsilon s의 kt인데 제가 요거 exponential 함수는 exponential a-b는 exponential a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b니까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제가 exponential mu over kt를 제가 람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exponential mu over kt를 람다라고 정의를 해주면 이 대분배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분배 함수는 sum over n, sum over s의 람다의 n승 이렇게 되겠죠? 람다의 n승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epsilon sub s over k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람다를 갖다가 절대적 활성도 해서 뭐 영어로는 absolute activity 이러는데 이 람다가 exponential mu over kt를 절대적 활성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입자수의 평균값은 대분배 함수의 로그 값을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kt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케미컬 포텐셜 뮤라고 하는 놈은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입자의 농도에만 관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뮤는 kt nq분의 n이니까 kt를 제가 좌변으로 kt분의 뮤는 ln 로그 값이니까 우리가 양변에 지수를 취해주면 exponential mu over kt는 nq분의 n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exponential mu over kt를 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 람다는 이상기체의 경우에 절대적 활성도는 양자 농도를 양자 농도로 미분해 준 게 나눠 준 게 절대적 활성도다. 이상기체의 경우 람다는 nq분의 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람다는 어쨌거나 이건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렇게 주어지지만 람다는 일반적으로 exponential mu over kt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d 램다는 kt분의 1의 exponential mu over kt의 d뮤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하고는 상관없는 가장 제너럴한 식이라서 제가 이렇게 썼고 여기서 요거를 그 대분배 함수를 케미컬 포텐셜로 미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절대적 활성도 람다로 미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t분의 d뮤 여기 kt분의 d뮤는 이게 람다네요 얘가. 그래서 k 람다 나누기 kt의 d뮤 이렇게 되니까 kt분의 d뮤는 람다분의 d 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kt lng의 dlng d뮤는 어떻게 람다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람다 곱하기 partial lng d 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자의 평균값은 우리 로그 파티션 펑션을 미분을 해주는데 요 케미컬 포텐셜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놈을 우리가 절대적 활성도라고 하는 요 놈을 정의를 해서 절대적 활성도로 미분해주면 얘는 람다의 partial lng partial 람다 d 람다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11주차 3차시 깁스인자와 깁스합에서는 제가 이제 깁스합은
이 시간에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깁스 인자는 우리가 볼츠만 인자를 확대해서 요 케미컬 포텐셜 입자수를 고려했을 경우에 인자 exponential nmu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가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분배하면서 grand partition 펑션은 그 깁스 인자에 대한 규격화에 해당되는 게 grand partition 펑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로부터 이제 입자수의 평균값은 grand partition을 알면 우리가 그 놈을 이제 chemical potential 혹은 램다라고 이렇게 정의된 절대적 활성도의 미분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12주차 1차 수업에서는 열평균 에너지 및 몇 가지, 그러니까 예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깁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열평균 입자수와 열평균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